안녕하세요, 혜준TV입니다. 오늘은 여가부 폐지 현재까지의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힘에서는 민주당 탓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힘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야 합의가 결국 불발되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되어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닥쳤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탓인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이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고 음식점업 등 모든 업종이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고 하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근로자가 5명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말이 사장이지 직원들과 똑같이 일합니다. 바쁘면 오히려 직원보다 더 바쁘고 힘들지 뭐 혼자 사장방에 앉아가지고 뭐 검은 돈 만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 악덕 사업가들이고 악덕 자영업자들이라서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확대되는 걸 보면은 관리 감독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을 지정을 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라는 거는 0%라는 건 없는 거죠.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 무조건적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거는 아니고 안전보건 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하면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전보건 의무를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법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법률이라서 수사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 법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너무나도 추상적인 관리 조치예요. 결과와의 인과관계 유무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자칫하다가는 이거는 진짜 자영업자분들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국민적 공분을 살 수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은 영세 사업장 83만 7천 개 가운데 80%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법은 일단 유예를 시키자 하면서 유예 법안 통과를 요청했는데 민주당에서 끝내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 민주당에서 애시당초 내걸은 조건이 3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정부의 사과, 향후 2년간 재해 예산 지원 발표, 2년 후에는 꼭 법을 시행하겠다는 약속, 이거 3가지를 걸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여서 법 시행이 유예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막판에 민주당이 갑자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해라, 왜 이거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문재인 때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뭐 하다가 갑자기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 안 하면 우리는 이걸 못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이거는 그냥 시비 털기죠.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든지 우리는 여당 정부 방침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영세 상공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사업장은 그냥 그대로 폐업이에요. 특히나 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상시 근로자가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사업장들은, 그럼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도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실업자가 다 돼버리는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다면은 문재인 때 설치를 했어야죠. 근데 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게 11월 23일, 불과 2달 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아니 산업안전보건청 설치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 거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였으면은 자기들이 정권 먹었을 때 문재인 때 했어야죠. 안 했잖아요. 그때 개설했습니까? 그냥 이거는 민주당에서 징징대는 거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가부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민주당의 반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2022년 5월에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해 10월에 여가부 폐지와 보훈부 격상 등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법안 발의 모두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어요. 정말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국회에서 찬반 표결을 거쳐야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석인 지금 우리 정권에서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총선을 이겨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총선을 이겨야 지금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들이 모두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공약을 발표했는데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고용부나 복지부, 그리고 여가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정책을 인구부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민해서 즉각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죠. 애초에 이 여가부라는 게 좀 많이 시대착오적인 게, 지금이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여성 불평등보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성, 가족, 청소년 등은 복지부로 옮기던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부로 토스를 해서 충분히 일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실제로 복지 선진국인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도 복지 및 고용부와 접목한 부처 형태로 양성평등 업무를 추진 중이에요. 현재 탁상 행정이 아닌 효율적으로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잼버리 것만 봐도 우리는 여가부의 한계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가부 폐지를 적극 찬성하며, 저출산 문제나 양성평등 문제 같은 거는 인구부 신설을 통해서 업무 담당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공유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공유해주시면은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알리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준TV였습니다.